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범주와 직관을 매개해 주는 그런 선험적 판단력 중에서 순수 오성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직관의 공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관의 공리는 저 12범주 중에서 분량에 관한 범주와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각의 예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것은 12범주 중에서 성질에 관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칸트 철학 입문 97쪽, 이쪽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질의 원칙은 시간 내용을 한정함으로써 성질의 범주의 적용을 규칙화해야 한다. 이 성질의 원칙은 모든 현상에 있어서 감각을 자극하는 실제적인 것을 채우고 일정한 도에 있어서 시간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감각 및 대상에 있어서 감각에 대응하는 실제적인 것은 일정한 도를 가진다. 즉 이것이 내표량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칙은 선험적 도식과 범주를 연결시키는 것, 그 둘을 결합해서 얻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직관의 공리는 실은 뭐에 불과했죠? 네, 연장량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객관적인 대상은 모두 연장체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각의 예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 그것은 일정한 내포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칸트 철학 입문 책에서는 지각의 총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김영정 씨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우리가 읽은 원 텍스트 순수의 이성 비판에서 최제이스는 지각의 예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예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일정한 도를 가진다. 어떤 내포량을 가진다. 실은 이것도 지각의 예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전부 다입니다. 끝이에요. 특히 여기서 도라는 것은 어쩌면 밀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은 연장처여야 된다는 것과 함께 그것은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꽉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덜 채워져 있거나 입니다. 꽉 채워져 있으면 고체와 같이 단단할 것이고요. 조금 느슨하게 채워져 있으면 액체와 같은 것일 거고, 더 여유롭게 채워져 있으면 공기처럼 밀도가 낮아서 이리저리 날아가는 것이겠죠. 자, 이 성질의 원칙, 내포량, 밀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칸트는 이 원칙을 지각의 예류라 이름하였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 감각에 있어서 모든 경험 이전에 예고할 수 있는, 즉 선취할 수 있는 단 하나만을 포함하는 데 있다. 이 원칙이 선천적으로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도식, 즉 여러 가지 범주도 현상에 전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현상의 실제성, 부정성, 재앙성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 따라서 물체가 현실적인지 아닌지를 확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식 능력은 우리가 어느 감각에도, 즉 어느 실제성에도 일정한 도, 즉 내포량을 주어야 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러한 내포량이 재료일 경우에는 비현실성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재료 이외의 경우에는 현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느 감각도 감소가 가능하며 차차 감소되어 가서 마지막에는 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현상에 있어서의 실제성과 부정성 사이에는 계속적 관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한다면 모든 현상은 계속적인 분량이다.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질의 범주하고 관련된 이 원칙을, 내포량 혹은 밀도로서 파악되는 이 원칙을 지각의 예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류라는 말은 예측할 수 있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이 0도씨 밑으로 내려가면 단단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즉 예측할 수 있고요. 물을 끓이게 되면, 그래서 1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가 기화돼서 날아갈 거다, 사라질 거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할 때는요, 바로 이 지각의 예류가 있어야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지각의 예류 때문에 실제성, 부정성, 제한성이라는 범주를 우리의 경험의 현상에 부과할 수 있다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접시에 빵이 담겨 있다고 봅시다. 그럼 당연히 이걸 우리는 실제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빵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즉, 접시가 내포하고 있던 것이 사라졌어요. 빵이 없어졌어요. 그런 걸 부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빵을 반절만 먹고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접시를 가득 채우고 있던 빵의 부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어떤 공간을 채우고 있느냐, 채우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현실성, 비현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우리는 시간이란 도식을 통해서 모든 현상 일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현상 일반을 경험하게 하는, 정보를 수용하는 그런 틀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칸트가 말하는 시간이란 무엇이죠? 무엇인가가 잇따라서, 연달아서, 계속해서 일어남, 이것을 시간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계기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생성되었다가 소멸되어가는, 무엇인가가 연달아서 잇따라 일어나는 그 과정의 순간순간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형태가 달라진 것들을 언제나 하나로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지각의 예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접시에 놓인 빵을 예로 들면요, 접시를 빵이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사라지겠죠? 그러다가 다 먹었어요. 부정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 빵은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다른 형태로 전환된 것 뿐이죠. 빵이라고 하는 실체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저 빵을 다시 채우고 싶나요? 그러면 밀을 수확하여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열을 가해 굽는 과정을 통해서 그와 유사한 혹은 동일한 빵을 또 만들면 됩니다. 즉, 이 내포량을 통해서, 밀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에 이 지속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에는 비약이 없고 추위만이 존재한다. 중요하고 내용이 풍부한 이 자연 법칙은 선천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지각의 예류에서 생긴다. 그리고 다른 법칙도 마찬가지다. 모든 실제성이 지각에 있어서 도를 갖는다면 현상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경우 경험은 불가능하다. 바꾸어 말한다면 경험으로부터는 빈 시간에 대한 증명은 끌어낼 수 없다. 실제성이 지각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경험을 가질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부정성의 범주를 적용하는 것이다.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추이만 있어요. 변화하는 과정만 있습니다. 한 번에 짠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 밀이 한 번에 빵으로 짠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저 마법이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들은요, 말 그대로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 경험, 즉 현상에서는요, 변화하고 달라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 때문에 밀은 저 빵으로 우리에게 짜잔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공허나 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빈 시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인간의 죽음도요,
어떤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가 땅이나 흙 속에 묻힘으로써 유기체에서 무기체로, 무기물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속에서는 언제나 변화의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죽잖아요.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저도 언젠간 죽겠죠. 그건 무엇입니까? 경험 외적인 겁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 경험만을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무엇을 그냥 부정성이라고 이야기할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데어링은 장미를 들어서 예를 드는데요.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이와 같은 지각의 예류를 장미에 관계시킨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장미라 부르는 이 사물은 우리 감각을 자극한다. 이 감각은 표상으로서 시간에 있어서 경과하고, 그리하여 이 사물은 일정한 도에 있어서 시간을 채우는 것이다. 시간을 채우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장미의 실제성의 범주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장미는 실제성을 갖는다 라고. 그러나 이 인식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첫째로 채워진 시간이라는 도식, 둘째로 시간을 채우는 것은 실제적이다 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미를 한번 보자고요. 장미는요, 봄이면 잎사귀가 나서 여름이면 꽃이 활짝 피고 꽃이 진 다음에 가을이면 잎이 갈변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면 다 떨어져서 앙상한 줄기와 가시만 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장미라고 부르는 건요, 그 변화하는 현상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간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도식으로 볼 때 성질에선 시간을 채우고 있냐, 아니면 일부분만 채우고 있냐, 채우고 있지 않냐, 이것과 관련되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원칙은요, 지금 이렇게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인 거다라고 부를 수 있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칸트 철학 입문책으로 가듯이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볼 때 그냥 저 성질의 원칙은 칸트는 내풀량, 어떤 밀도, 시간을 채우는 것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시간을 채우는 것은 자연의 어떤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아니면 제가 예를 들었던 저 온도를 통해서 물이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지각의 예측, 즉 지각의 예로라고 불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책을 보아도 칸트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내용 저와 함께 같이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